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 오후 늦었습니다. 좀 있으면 저녁에 들어가는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과그루,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그 한 그루가 이상한 도움이 돼가지고 미치겠다. 고고TV. 지금 2040의 분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이 정처 없이 부유하던 그 젊은 청춘들이 과거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으며 또한 문재인을 찍었으며 그리고 국힘 꼴통들의 난자에 의해서 민주당에 180석을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180을 던졌던 4.15 총선 때 50대 60대가 확 돌아갔어요. 민주당 쪽으로. 국힘 저것들 저거 가지고는 안 된다. 완전히 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국민의 민심을 거부한 세력은 절대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당 경선 과정에서 국힘 당 경선 과정에서 그 분노가 지금 하염없이 표출되고 있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내 오전에도 하나 올렸는데 60, 70, 80, 뭐 60대 중후반부터 제가 그러는데요. 그대들은 늙었다고 나이 먹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2030을 포용해야지. 네이버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2030하고 니네들 아들, 딸들과 싸우는 너희들은 진짜 추잡한 늙은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고고TV는 말을 하고 있죠. 기다리면 2030들을 설득하고 그대들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2030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묘하게 이상하게 지금 전국이 윤석열이가 당 경선 후보를 통과하자 전국이 지금 적막감에 쌓이고 있죠. 비호감 1, 2위가 당 대선에 나간다. 또 민주당 대선에 나왔다.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이. 저도 미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제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솔직히. 미치겠어요. 이번 영상은 이준석의 윤석열 직격, 또는 김종인이도 역시 윤석열 직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팩트만 가지고 방송합니다. 제 머릿속의 상상은, 예측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거를 유튜브 10분 이상만 찍으면 안 보니 여기서 내가 그 썰을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가짜 유튜버, 사기 유튜버, 돈벌이 유튜버, 앵벌이 유튜버, 그 자랑스러운 자유우파 유튜버라는 60, 70, 80을 끌고 다니는 그 고성국, 이봉규, 신혜한수, 진성호, 그런 데 가서 노시고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대들은 여기 들어오면 고고TV한테 욕만 얻어먹습니다. 왜? 그대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고고TV한테 함으로. 지금 이상하게 이게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저는 예상을 했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국힘 대선 후보로 되면 2030과 중도층은 사표가 될 것이다. 최소한 사표가 될 것이다. 이 윤석열의 위기다. 이거를 김종인 씨나 이준석이가 간파 못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6일날 윤석열과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뭐라 그러죠? 사심가득이라는 그 카페에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는데 그 사심은 4명의 마음을 갖다가 가득히 모아서 원팀을 이루자 하고 언론에 나오지만은 나는 그런 사심으로 안 보죠. 그죠? 고고TV 시청자들은. 개인사, 나쁜 사심이 가득해서 이준석을 만났다. 사심 가득이라는 게 이준석이가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윤석열이가 달려갔다는 거죠. 그 이준석이도 파라독스가 되게 강해요. 젊은 친구가. 그 사심이 4명의 마음이 아니라 개인 사자, 그런 걸 갖다가 거기서 만난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어제 만나서 결론이 나온 것은 신문 이면을 읽어보면은 김종인 씨를 총괄 선대위원장 단독으로 모시고 윤 캠프는 해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준석이가 김종인 씨와 같이 윤석열한테 언지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아침에 이준석이가 JTBC에 출연해가지고 다 뽀롱을 내버리죠. 뽀롱을. 고고TV에는 날방송 생방송입니다. 점잖 안 뜹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기득 세력을 싫어합니다. 고고TV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권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은 윤석열과 2차전을 시작한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언론에 발라버리니까 이준석이가. 이준석은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파리와 하이에나 갖고는 절대 대선을 못 치른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죠. 이 말이 지금 2030의 반동으로 또는 젊은 지식인들의 반동으로 또는 5060 지성들의 반동으로 윤석열은 위기에 들어간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정권을 뺏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기묘묘하게 지금 전국에 흐른다 하는데 고고TV에 흐른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직감입니다. 직관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직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파리 하이에나 갖고는 선거 대선을 윤석열 가지고 못 치른다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2030과 지성인과 또는 개혁 보수들의 반동에 의해서 그죠? 지금 이준석이가 정치적 모션을 갖다가 취하는 것일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그 오후에 뉴데일리의 그 여론조사가 발표되죠. 윤석열이 당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뭐 5, 6일 날 아마 조사했나 봐요. 윤석열이가 뭐 45% 나오고 이재명이가 30% 정도 나오죠. 그러나 고거TV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뉴데일리 같은 극우 노인들을 지지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파 유튜버와 연계된 그런 여론조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11월 8, 9일경에 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좋게 나올 수뿐이 없죠. 그러나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고 모를 수도 있어요. 윤석열은 이준석이나 김종인 씨는 위기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준석 같은 경우는 당 경선에 되도록이면은 간섭 안 하려고 그랬지만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전 참 불편했는데요. 윤석열이 위기일 때마다 왕 할 때마다 또 전두환 찬양 발언할 때마다 개사가 발언할 때마다 김종인 씨는 등장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쉴드 치면서 윤석열을 보호해가지고 이탈을 막았죠. 나이 든 사람들이 이탈을 막고 또는 중도층의 이탈을 막았죠. 제가 느끼는 직감은 윤석열은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위기로 들어갔다. 저는 계속 홍준표보다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상 야리꾸리하게 기기묘묘하게 전국에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약 한두 달 후를 보면 안다. 최소한 한 달 보름 후까지는 뭔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뭔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움직일 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들이 싸우고 있는 판에 찬물을 확 끼얹어서 개싸움을 말려야 되는 입장이죠. 현재는. 윤석열이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홍준표 선배 또는 홍준표 선배의 원팀 정신에 뭉클했다. 그 미소가 아름다운 미소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승민 원희룡의 아름다운 경선을 잊지 못할 것 같아. 따라서 우리는 깐부다. 정권교체 깐부다. 깐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꼬창 내 역할은 여기서 종료된다. 비리 의혹 이재명과 윤석열의 검찰 수사를 받는 비리 의혹 대선에 나는 참여 안 할 것이고 향후 정치 일정은 청장년층과 함께 가며 청년의 꿈 플랫폼을 개설해서 정치 재개를 모색하겠다 하는 거죠. 홍준표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으로 윤석열이가 더 문제가 있으므로
고고TV는 합리적으로 방송을 한다. 누구 편도 아니다. 정권을 뺏는 고고TV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요번에 종이당원, 즉, 당협위원장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시도의원이나 또는 기초의원들한테 압박을 하면서 종이당원들을 입당시켜서 그것이 없어 당원이 뒤집어졌다 하는 것이 정설이죠. 그죠?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늙은이들은. 오만 오물과 똥통들이 다 윤석열을 밀면서 입당원서를 쓰고 윤석열을 찍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들이 오세훈, 1차 오세훈, 2차 이준석의 정치개혁을 보고 입당한 사람들을 윤석열은 뭐라 그랬습니까? 꼬준표다. 민주당에서 꼬준표다. 그들은 역선택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위장당원들이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 측이 일단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깐부다. 우리 당원들은 다 뭉쳐야 한다 하니까 2040들이나 50이나 60의 개혁 보수들은 분노의 치를 떨고 있죠, 지금. 그게 핵심인 거죠. 도대체 대한민국이 TK 꼴통 보수 60대 중후반 이후만 있는 나라입니까? 민주당에서 뺏어온 표,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 중도 표, 젊은 층의 표, 과거에 아무리 문재인을 찍고 4.15 총선 때 민주당을 찍었던 그 2030과 중도층의 표는 그게 전부 다 위장당원이고 그게 전부 다 역선택을 위해서 들어온 당원이라고 했으니 그게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들은 떠날 겁니다. 제가 2달 동안 말씀드렸어요. 저따구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2030을 편애하고 늙은이들이 2030을 두드려 패면서 억지로 무대뽀로 덤벼드는 이 선거에서 2030은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저들은 최소한 4표는 된다. 윤석열을 안 찍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지금도 그걸 갖다가 컨벤션 효과 무슨 컨벤션 효과 어제부터 쏟아내는 것이 윤석열이 2030과 중도 무당층의 이탈 위기다. 그 틀당 유튜브들 가보면은 고고TV는 틀리 하나도 안 했어. 고고TV는 말이야, 응? 임플란트도 하나도 안 했어. 아직까지 쌩쌩해 내 이빨은. 그 틀당 유튜브들은 윤석열이가 당선되자마자 2030에 대해서 혐오적이고 2030과 싸우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무슨 보수야? 도로 한국당이지. 무시하면 안 돼요. 2030. 2030이 키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대선이란 판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60, 70, 80들이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이게 딱 우리가 이제 대선은 확실하게 된다. 전 그렇게 안 봐요. 이기긴 이길 것이나 넉 달 동안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윤석열한테 이거는 전국적이고 총 진영이 결집되고 진영 결집된 걸 갖다가 2030과 중도무당층이 결정하는 선거라고 60대 70대가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명박 문박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2030 중도 무당층 지식인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결국에는 서인보트가 아니라고 그들이 주력이라고 보수 30% 진보 30% 빼고 나면 40%야 그들이 주역이라고 이 늙은이들아 그들을 무시하고서는 절대 대선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전라도를 무시하고서는 절대 대선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것들이 늙은이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말이야 한 1, 2만 명 늘었죠. 너희들이 말이야. 홍준표를 갖다가 역선택하고 이제 탈당하는구나. 잘 가라. 전라도야 잘 가라. 전라도는 필요 없다. 이런 미친 늙은이들과 TK들이 어딨냐 이거야. 전라도는 우리나라 국민 아니야? 2030 우리나라 국민 아니야? 전라도에서 15% 이상 못 가져오면 대선은 필패예요. 필패. 한심한 놈의 새끼들. 늙은 거는 나이 먹은 거는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완고한 옹고집을 갖다 필 시대가 아니라고. 항상 밑에 세대한테 그들이 기계를 높게 사며 그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주고 그들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지도 편달을 하는 게 늙은이들의 임무야. 너희는 늙은이도 못돼. 제대로 늙지도 못했어. 윤석열 뽑은 것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고TV도 늙었다. 나 앞으로 60대 안 할래. 나 40대 할래. 결국은 고고TV도 누구 하나 윤석열을 지지할 수뿐이 없어요. 며칠 한 달을 못 참고 말이야. 이 늙은이들이 2030하고 네이버 들어가서 다음 가서 커뮤니티 가서 싸우고 있어. 이 추잡한 것들이. 하예나와 파리떼를 용납 못한다 하는 게 이준석이에요. 응?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가는 조건, 윤석열로 그동안 갖고 있던 너 조직을 다 해체해라. 그들을 못 받아들이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다 끼워 넣겠다. 대선 조직에서. 그게 핵심이고, 이준석이가 지금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안 변하고 윤석열이가 이준석하고 김종인 씨한테 코 안 박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 있어요. 응? 유승민을 중심으로 근데 그거는 말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한 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준석의 말을 말씀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하이에나를 나는 말했고 김종인 씨는 파리떼를 언급했다. 윤석열이가 전현직 당대표가 어느 지점에 우려를 가졌는지 잘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 전직 당대표 김종인은 윤석열 쪽을 파리떼라 그랬고 현직 당대표 이준석은 윤석열 쪽을 갖다 하이에나라 그랬다. 김종인과 내가 저희가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언급한 시절부터 윤 캠프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냉정하게 지난 2달 동안 캠프 활동을 보면 표를 얻은 것이 맞나? 이런 간표위원이 맞나? 간표위원이 많은 거 아니냐? 2030을 갖다가 2040, 50까지 다 물리치고 60, 70, 89 늙은이들만 갖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 조직에 의해서 된 것은 이거는 불미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준석이 하고 그 윤석열을 갖다 공격한 시점이 고고TV하고. 김종인 씨 역시 지난 9월 달에 파리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석열의 현 주소다. 지금도 현재도 그래. 60, 70, 80이 설치다가는 윤석열은 날아간다. 윤 후보 주변에 몰려든 인사들을 파리떼나 하이에나로 재차 비유한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 선대위를 구성할 때 기존 캠프의 틀을 벗어나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맞죠? 그대로 못 받아들여.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100점 100패야. 1점뿐이 아니지만은 넉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60, 70, 80이 설치기 시작하면은 늙은이들이 설치기 시작하면은 고고TV는 안 늙었어. 나이가 먹었으면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마음은 젊어져야 되죠. 그래야 조화를 이룬 거지. 이 60, 70, 80 이것들 보면은 윤석열을 지지한 거 보면 과거의 도로한국당 유튜버 쓰레기들 이것들 아니야. 광화문 가서 말해 태극기와 성조기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문재인 독재 타도만 외치는 것들 아니야. 문재인을 치는 대전제는 어느 대선 후보라도 다 갖고 있다니까. 그럼 미래를 열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미래가 어딨냐고. 미래가 60, 70, 80 흘러간 세대에 둘러싸여가지고 그걸 분노하는 게 민심이에요. 그걸 갖다가 싫어하는 게 2030이고 그거 하나 위무 못하고 그거 하나 못 참아줘가지고 싸우냐 이놈 새끼들아. 60, 70, 80 너희들. 그리고 윤석열이가 10일, 11일 날 광주에 가서 사과한다 그러는데 1박 2일로 윤석열이 언론에 이준석 대표도 간다 퍼뜨렸죠. 이준석이 단박이잖아. 나 그날 못 가. 사드 기지에 가야 돼. 선약이 있어. 왜 나를 끌고 들어가? 당신이 뱉은 업보를 당신이 이제 책임져야 할 때가 왔어. 당 조직에서 해줄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당 조직을 관리하고 당신 때문에 휘잉빈 2040과 50들 또는 개혁 보수들의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고 그 공백을 메꿔나가야 돼. 내가 왜 너랑 다르면서 60, 70, 80하고 쓸려다니면서 대선을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나도 살아야 돼. 이 말 아니에요.
서울시장 보선 이후에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고고TV나 60대 이상 전통 지지층에다가 2030의 신지지층을 결합한 세대포위론이었다. 저도 그런 걸 누누이 방송했죠. 세대포위론이었는데 모든 세대가 이재명을 치고 문재인을 친다. 이건 지역 것도 아니고 독재타도 이것도 아니고 60대 이상 기존 전통 지지층이나 2030 신지지층으로 합한 세대 포위론이었는데 흥분해서 그래 내가. 이번 선거를 보면은 아니 조직 선거인데 그 조직도 말이야 구기득권 60, 70, 80들이 떼거지로 몰고 와서 했으니 이건 말이야 불상사다. 그래서 준석이가 말하는 게 이 지금부터가 더 큰 위기다. 고고TV가 먼저 뽑아요. 썸네일도. 신문을 다 읽어보면 앞으로 하루 이틀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 알아요. 더 큰 위기다 이제 윤석열이는. 당원 몇십만 명 단위에서 몇십만 명 단위에서 조직 선거를 치를 수 있으나 아니 5천만 명 국민 대상으로 선거해서 윤석열이가 60, 70, 80 늙은이들만 데리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느냐. 확장성이 없다. 그건 윤석열이가 극복해야 된다. 그동안 말을 갖다가 막말한 거 신입당원들 보고 꼬준표라 그러고 신입당원들을 위장당원이라 그러고 신입당원들이나 또는 일반 국민 여론은 역선택이라고 한 거 그거 네가 책임져라. 윤석열이가 책임은 어떻게 져 이것들이. 파리 떼들만 있는데 하이에나만 있는데 윤석열 캠프가 그렇게 조정한 거 그 책임 못 져요 그것들. 대가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놈이 윤석열 캠프에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진중권이나 서민 그놈들은 정치를 모른다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배고파. 오늘 그냥 그 호수공원을 한 3바퀴를 걷다가 명상을 좀 하고 왔기 때문에 배고파.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저도 이렇게 찍으면은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2030은 달래야 돼요. 2030한테는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들은 감성적으로 움직여요. 2030은 40대까지 그래. 40대들이 게임하고 아이돌 쫓아다니고 그런 세대 아니에요. 요새 지금. 그들을 보고 60, 70, 80들이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해. 게임 같은 건 안 해. 그냥 TV조선에 말이야 뽕짝이나 보고 말이야. TV조선에 그 미스터로 이런 거나 보는 것들이 2030, 40, 50을 갖다가 완력으로 그냥 떼거지로 몰고 가면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비호감이지. 정신들 차리세요. 2030이 우리 자식들이라고 40까지는 70대면 40대를 갖고 있고 60대는 30대, 20대 자식들을 갖고 있잖아. 어떻게 국힘 내부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즉 신입당원들이 신입사원이잖아요. 힘들게 들어온 걔네들하고 싸우냐고 이 늙은 꼴통들아. 얼마나 소중한 자원들인데 우리의 장기 집권과 우리의 변혁을 위해서 한심한 것들. 국민의힘